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은 속보 안 떴죠? 예,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장이잖아요. 권익위원장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권익위원장 갈 때도 적임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방통위원장을 해요. 방통위원장은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 아닌가요? 신은기 변호사, 이렇게 막 그냥 검사 출신이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번 그 방통위원장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요, 전 이건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막장 인사의 끝이고 국민에 대한 저는 선전포고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너무 불편한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사들이 뭐 수사해봐서 아는데 뭐 다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MB 대통령이 뻥튀기 장사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뻥튀기 튀겨봐서 아는데, 뭐 어디 배 진 데 가서는 내가 배 접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여당 내에서 정권 교체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홍일 위원장의 그 특수관계, 검찰, MB 당시 검찰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당시 중수부장, 그러니까 상관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로서 중수 이과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DNA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와 MB 정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인물이 전 김홍일 위원장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MB 정권의 냄새가 난다, 특수부 검사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자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면은 이제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이제는 그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홍일 위원장은 BBK 그 수사를 맡으면서 MB 정권에다가 면죄부를 주면서 MB 정권 탄생에 가장 큰 공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도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다시 2023년도에 끄집어내서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쓴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국정을 놀이터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방송통신정책인데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 이 정부를 보면은요, 이번에 바뀌긴 했지만 보훈처 장관 검사 출신이었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 그냥 검사 출신으로 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근데요, 이 검사 출신에 보면 지금 장차관급이 7명인데 법무부 차관 빼놓고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했으면 이건 뭐 능력 검증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정부에서 이만한 장관들 봤냐,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장유미 변호사, 네. 서울대 나와서 검사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보면 이런 경향성, 대통령이 검사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경향성이 더 극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를테면 엑스포 관련해서도 이거는 보수 언론에서도 꾸짖듯이 사실상 내부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 올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방통위원장도요, 이동관 전 위원장 불과 본인이 사의 표명하기 며칠 전에 일간지에 인터뷰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인터뷰였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엑스포 관련해서도 이게 대국민 사과까지 하네? 그렇게 사과를 안 하는 대통령이? 라는 인상을 받았었죠. 그런데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대통령이 깨달았을 겁니다. 내 주변에 기성 정치인 출신들, 관료 출신들 믿기 어렵구나. 내 눈과 귀를 가리는구나.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저는 대통령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 거기까지 생각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 것이냐, 그 단체 진영이 어디일 것이냐, 검찰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로서만 살아왔었으니까요. 정치 영역에 한 번도 발 담근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 대단히 뜬금없죠. 국민의힘에서는 맞불용으로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 아니냐. 한상혁 위원장은요, 민원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서 결이 다릅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검사와 넣을 수 있는 인물은 최소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모든 분야에서 내가 믿고 정책을 몰아줄 수 있는 건 내가
익히 알고 있고 경험해 봐 있고 정확하게 나랑 근거리에 있는 검찰이구나. 이렇게밖에 아마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구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인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권익위원장 언제 갔는지 2023년 7월에 갔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돌려막기 인사입니까? 그것도 검사로요. 이거는 그 후과를 저는 국민들이 치러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리아 한바다님, 현재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사는 딸네 집에 왔는데 이곳에서 백운기의 정치본색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진에 살고 있는 정을입니다. 검사는 전지전능한가요? 예, 이 시간에 또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데 잘 다녀오시고요. 제가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릴 테니까 돌아오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검사 출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짐작할 만한데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무청 설립이랑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예. 그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하면 좀 그거 설립하고 하시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출마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는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해요.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거기에다 대고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언론인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저건 모독이죠. 모독이죠. 검사가 최고입니까? 저 기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검사라고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똑떨어지게 하니까 날카롭게 하니까 검사하시면 잘하겠네요. 그럼 뭐 질문 잘하면 검사만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저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고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 아닙니까? 저렇게 장관 월급 받아가면서 미리 사전 선거운동 해가면서 와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김철근 실장, 제가 저 발언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참다. 그게 이제 평소에 이제 검사 출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서부터 이른바 오냐오냐해서 키워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머리에 굉장히 엘리트 사고가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아마 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서울대학 찾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면 출신 어디냐고 찾고 그다음에 서울대학도 과를 따져요. 법대 아니면 안 쳐주고 뭐 이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내가 보좌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을 좀 잘 아는데 일반인들이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그런데도 사실 검사 출신의 직업이 정치하고는 진짜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민의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이게 대단히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정치라는 직군 자체가. 근데 검사는 주로 과거에 행했던 일의 잘잘못을 따져서 법의 잣대로 그걸 갖다 대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거나 뭐 불기소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는 정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만하죠, 기본적으로. 검사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 말은. 잘하면 검사 같다는 거죠. 네. 뭐든지 잘하면. 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변호사 패널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그때 패널로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대선 기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기 전이었어요. 절대로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합디다. 네. 왜 안 되냐? 검사는 과거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이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왜? 대통령은 미래를 얘기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절대로 검사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또 아주 막 또 칭찬 일색으로 바뀌길래 참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하기는 했습니다만 참. 지금 속보가 떴네요. 김홍일 네. 위원장 지명을 했다고요. 네. 장윤배 변호사, 네.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해오던 대로 할 겁니다. 수사하듯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뭐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기본적으로 저도 이 칭찬을 한번 들어봤어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아, 장 변호사 검사했으면 잘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나를 좋게 네. 보시는구나라는 것과 함께 아, 검사하면 잘했다는 게 그러니까 검사가 마치 이제 맞는 키처럼 법조인의 그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조 영역, 특히 수사 영역은요. 과거의 폐해를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미래를 언급하거나 지향하거나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 논리가 그래요. 그 본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들쑤시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것도 공무예요. 그런데 방송통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부처인데 거기에 검사 출신을 보낸다? 왜 보내는 건가요? 그분이 방송통신에 어떤 이력과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이 정부가 어떻게 다뤄오는지를 보면 이건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도 안 되는구나. 검사 출신을 보내야겠다. 그것도 특수부를 한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그런 수사통을 보내서 언론을 그렇다면 그 남은 서술어가 뭡니까? 길들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이력과 경험치가 전무한데요. 방송통신과 연결해서는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수사했다라고 해서 전문성 담보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김철근 실장이 짚어주신 대로 그게 어떻게 전문성 담보이자 이 정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경험과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건 진영을 넘어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유일하게 장점을 하나 꼽자면은 얼마나 이 특수부 검사들이 기회주의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되신 효과는 있었다. 저 그거 하나 뭐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검사라는 직업이 누군가를 단죄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하는 역할이고 처벌해달라는 거를 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본인들이 정의를 독점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국가하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중에 일부를 자신들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 착오, 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의를 독점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본인에 대해서 삶은 어떻습니까? 장모는 지금 잔고 조작해가지고 구속돼 있고 지금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또 양평땅 논란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다 또 수사외압도 본인이 당할 때는 억울하다 그러고 박정원 대령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뇌물 받아먹었던 박영수 검사 지금 구속돼 있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그분들이 했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변질돼 있고 왜곡돼 있는지를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오만한 인식에 대해서 아직도 혼자 과거에 매여 사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저 국민들이 저런 식으로 나대면요 국민들이 응징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MB 때 만사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만사 검통이 아닌가 싶고요. 검사들이 하면 다 잘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검사들이 하면 국정운영 잘할 수 있다. 검사가 국정운영의 마스터 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그런데도 반성 없이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한다는 거는 아까 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급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검토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후임으로 이제 얘기가 일부 나왔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1월 달까지 유임을 시키고 원포인트로 개각을 하고 그 당장 급한 게 지금 방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건 뭐겠어요. 지금 방통이 이동관 위원장이 하다가 지금 나간 게 결국 YTN 매각하고 연합뉴스 TV 대주주 변경하고 그다음에 KBS ETV 민영화 뭐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KBS 수신료 뭐 안 내게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사실상 그 언론을 길들이게 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총선 때 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차원 같은데 그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거 절대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성 방송이나 언론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스픽스 유튜브만 해도 그렇고요. 요즘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SNS로 얼마나 소식이 빠르게 전달됩니까? 과거 언론을 통해서 보통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시간이 보통 한 3일 걸린다면 지금 반나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대통령께서 이 김홍일 위원장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만은 결코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 이번에 검사 출신 그 모든 자리를 다 검사로 채우는 그 사고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대한 인식, 국정이라든지 또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의 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무게, 여기에 대한 인식을 걱정합니다. 적어도 그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가 장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천착하고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정말 또 하려고 안 하면 찾아가서 사정하고 설득하고 좋은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럼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전문가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